자, 여러분, 커피 한 잔 딱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지도 저 위쪽, 바람이 휘몰아치고 전설이 살아 숨쉬는 땅 스코틀랜드로 아주 긴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냥 경치 좋아요, 성이 있어요,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요. 진짜 스코틀랜드의 흙냄새, 비냄새, 그리고 위스키 냄새가 확 풍기는 그런 진짜 배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이야기 다 듣고 나면 당장 비행기표 검색하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첫 만남, 여기가 지구 맞아? 자연환경. 스코틀랜드 공항에 딱 내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을 반겨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날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코틀랜드 날씨는 변덕쟁이 애인 같아요. 아침에 해가 쨍쨍해서 와, 날씨 대박 하고 반팔 입고 나갔다간 점심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쳐서 오들오들 떨게 되고 저녁엔 또 쌍무지개가 뜨면서 사람 마음을 녹입니다.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날씨가 마음에 안 들면 15분만 기다려라 라는 농담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날씨가 스코틀랜드의 진짜 매력을 만듭니다. 하이랜드로 가는 길. 차를 빌려서 북쪽 그 유명한 하이랜드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런던이나 파리 같은 도시의 아기자기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압도적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눈앞에 거대한 산들이 펼쳐지는데 이게 그냥 흑산이 아니라 이끼와 잡초로 뒤덮여서 시커멓고 붉고 초록색인 아주 야성적인 색깔을 띱니다. 나무도 별로 없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나무가 못 자라거든요. 그 거친 풍경 사이로 안개가 스윽 끼기 시작하면 진짜 어디선가 용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가 됩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가 괜히 여기서 촬영된 게 아니라니까요. 글렌코의 눈물. 하이랜드를 운전하다 보면 반드시 지나게 되는 곳이 글렌코라는 협곡입니다. 여기는 진짜 말문이 막힙니다. 양옆으로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로 좁은 도로가 나 있어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이 사실은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슬픈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일까요? 글렌코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뭔가 쓸쓸하고 비장미가 흐릅니다. 비라도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여기 서 있으면 진짜 산이 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웅장함과 슬픔이 섞인 묘한 감동, 이건 직접 느껴보셔야 합니다. 스카이 섬, Isle of Skye, 외계 행성으로의 초대. 하이랜드에서도 더 깊숙이 서쪽 끝으로 가면 스카이 섬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지구가 아닙니다. 외계 행성이에요. 올드맨 오브 스토어라는 곳이 있는데요. 뾰족한 바위 기둥들이 산 비탈에 삐죽삐죽 솟아 있습니다. 마치 거인들이 쓰다 버린 이쑤시개 같기도 하고요. 안개 낀 날 트레킹을 해서 그 앞에 서면 진짜 쥐라기 공원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바닷가로 가면 절벽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킬트락 폭포가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폭포수가 밑으로 안 떨어지고 하늘로 역류하는 기이한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섬은 정말 자연이나 이렇게 거칠고 멋지다 하고 자랑하는 곳 같아요. 아 참, 하이랜드의 자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미지라는 아주 작은 날벌레들인데요. 여름철에 가면 수백만 마리가 달려들어서 피를 빠는데 얘네들 때문에라도 긴팔옷은 필수입니다. 스코틀랜드 자연의 유일한 단점이죠. 킬트, 백파이프, 그리고 끈질긴 영혼, 문화. 자, 이제 자연에서 조금 내려와서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좀 들여다볼까요? 치마가 아니라 킬트라니까요. 스코틀랜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바로 체크무늬 치마, 아니 킬트를 입은 남자들이죠. 가끔 관광객들이 어머, 남자들이 치마 입었네? 하고 킥킥대는데 스코틀랜드 형님들 앞에서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킬트는 그들에게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존심 그 자체거든요. 옛날에는 킬트의 체크무늬가 각 가문 클랜을 상징하는 신분증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스코틀랜드 상남자들은 킬트 안에 속옷을 안 입는다는 전설이 있죠. 바람이 휭 불면 어떡하냐고요? 에이, 설마 진짜로 안 입겠어요? 진실은 저 너머에. 아무튼 결혼식이나 중요한 날에 멋지게 차려입은 킬트 전사들을 보면 진짜 늠름하고 멋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소리, 백파이프. 그리고 킬트와 영혼의 단짝, 백파이프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좁은 방 안에서 백파이프 소리 들으면 귀청 떨어집니다. 소리가 엄청 크고 날카롭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백파이프 소리를 저 광활한 하이랜드 언덕이나 안개 낀 에든버러 성 앞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스코틀랜드의 거친 바람 소리와 섞이면서 묘하게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프고도 웅장한 음악이 됩니다. 옛날 전장에서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소리였고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는 장송곡이 되기도 했죠. 스코틀랜드의 영혼 그 자체인 악기입니다.
멜 깁슨의 포효, 브레이브 하트, 문화를 이야기할 때 역사를 빼놓을 수 없죠. 영화 브레이브 하트 보셨나요? 멜 깁슨이 얼굴에 파란색 칠하고 프리덤, 자유를 외치던 그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옆나라 잉글랜드랑 정말 오랫동안 치고받고 싸웠어요. 잉글랜드가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하이랜드 산속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저항했죠. 억세고 고집세고 자존심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은 영국이라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는 잉글랜드랑 다르다 라는 정체성이 아주 강해요. 월드컵 때 잉글랜드랑 다른 팀이 붙으면 무조건 다른 팀을 응원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까요. 두 도시 이야기, 에든버러 대 글래스고, 관광 명소. 자, 이제 사람들이 북적이는 도시로 가봅시다. 스코틀랜드에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두 개의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에든버러와 글래스고입니다. 마법사의 도시, 에든버러.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이자 귀족적인 형님 같은 도시입니다. 도시에 딱 들어서는 순간, 와, 여기 세트장 아니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도시 한복판 높은 언덕 위에 거대한 에든버러 성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이게 압도적이에요. 사실 그 언덕이 아주 오래전에 터진 화산의 흔적이라는 거 아셨나요? 화산 위에 지은 성이라니 너무 멋지잖아요. 성에서부터 쭉 뻗은 로열마일이라는 거리를 걸으면 중세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기분입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 클로즈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오물도 버리고 쥐도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에든버러는 무엇보다 해리포터의 도시입니다. 작가 조앤 케이 롤링이 이 도시의 카페 구석에 앉아서 해리포터를 썼거든요. 에든버러의 음침한 공동묘지에서 등장인물 이름들을 따오고 저 멀리 보이는 사립학교 건물을 보며 호그와트 성을 상상했대요. 실제로 도시를 걷다 보면 금방이라도 빗자루 탄 마법사가 날아갈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덕후라면 에든버러는 성지 순례의 필수 코스입니다. 힙스터의 도시 글래스고. 반면에 글래스고는 에든버러에서 기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데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에든버러가 점잖은 귀족이라면 글래스고는 좀 노는 힙한 동생 같아요. 옛날에는 공업도시라서 좀 거칠고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술과 음악의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건물들도 에든버러처럼 중세풍이 아니라 큼직큼직하고 화려한 빅토리아 시대 건물들이 많아요. 글래스고의 진짜 매력은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인정해요. 에든버러 사람들은 좀 쌀쌀맞은데 글래스고 사람들은 진짜 친근하고 재밌다고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어이, 오늘 날씨 X 같지 않냐? 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동네입니다. 밤문화도 훨씬 발달해서 라이브 클럽에서 밴드 음악 듣고 펍에서 맥주 한잔하기에는 글래스고가 최고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맛보는 즐거움, 음식과 술. 마지막으로 여행의 꽃,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악명 높은 그 이름, 해기스. 스코틀랜드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명 높은 녀석, 바로 해기스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재료를 들으면 좀 헉 하실 겁니다. 양의 심장, 간, 허파를 다져서 양파랑 향신료랑 섞은 다음 양의 위장 주머니에 채워서 삶은 요리예요. 솔직히 비주얼은 좀 그렇습니다. 거대한 순대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겁먹지 말고 딱 한 입만 드셔보세요. 눈 딱 감고. 막상 먹어보면 어라? 맛있어요. 고소하고 짭짤하고 후추 맛이 강해서 생각보다 비린내도 안 나고 우리나라 순대나 만두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으깬 감자랑 순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스코틀랜드 가서 해기스 안 먹고 오면 어디 가서 스코틀랜드 다녀왔다고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용기를 내세요. 생명의 물, 스카치 위스키, 해기스로 배를 채웠으면 이제 목을 축여야죠. 스코틀랜드의 영혼,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켈트어로는 우스게바하, 유이지 비아사, 즉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멋지죠? 스코틀랜드가 왜 위스키의 나라인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놈의 날씨 때문입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추울 때 이 독한 위스키 한 잔 딱 털어넣으면 식도가 타들어가면서 온몸에 열기가 확 돌거든요. 진짜 생명수 같은 존재였던 거죠. 스코틀랜드 전역에 수백 개의 위스키 증류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맛이 다 달라요. 어떤 건 꽃향기가 나고 어떤 건 과일 향이 나는데 가장 스코틀랜드다운 건 아일라, 아이슬레이 섬에서 나는 위스키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절대 샤랄라하고 예쁘기만 한 여행지는 아닙니다. 날씨는 헝근고 역사는 피로 얼룩져 있고 음식은 거칠죠.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스코틀랜드는 한번 다녀오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자꾸만 다시 가고 싶어지는 중독성 있는 여행지가 됩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요.